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에, 방송했던 내용에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면 에, 내가 인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방송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방송을 하루로 더 다음으로 미뤄지고 오늘은 어,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 그러니까 6.25 때 돌아가신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녀 수당에 대해서 지급관련법 일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개정에 들어간 이유는 원래 그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은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에게 주어진 격이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2021년 3월 25일 선고를 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를 하면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된 하위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 하위 법들은 다 일단 여기 어, 기관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을 지급 관련법을 일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확정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이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만약에 이 설명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제 밑에 전화번호 거기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 글씨로 된 두 글자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모든 이 방송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한 2, 3초 정도 제목이 살짝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구나 라고 알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급관련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되어 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당을 지급받기,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자녀가 오형제가 있는데 셋째가 계속 그 국가유공자를 계속 부양해 왔어요. 그러면 이 셋째가 지금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을 다 받게 되죠. 혼자서 5명이지만.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두 가지, 한 가지는 또 아무도 부모를 부양한 사람이 없어요. 5형제 중에 5형제 중에 아무도 부모를 부양한 사람이 없어요. 5명 다. 누구도. 장남부터 막내까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국가유공자를 부양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수당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부모가 모시는 사람이 없을 때는 5명의 자녀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협의. 이거는 5명이야. 이리 와봐. 형님이 이제 5명 모아놓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온단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누가 탈 것인지 여기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단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형님이
그래도 어머니 부모님을 모셔왔으니까 형님이 받은 게 맞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막내가 가장 살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 끝에 그래도 장남이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형님이 100만 원씩 이제 전몰 지금 100만 원 지금 가정치입니다. 지금 100만 원 확정된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가정치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금액 전체를 큰 형님이 다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토록 그러니까 지급하도록 규정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다라고 결정 선고를 내렸어요. 자, 헌법에서 불합치 형경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을 형님이 혼자 다 받아간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법으로 이렇게 돼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면서 내가 막내가 더 어려운데 왜 형님이 잘 살만한데 왜 형님이 그 돈을 타느냐라고 불만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이제는 그렇게 합의해서 그러니까 5명이 합의해서 형님이 받게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 중 뭐 셋째가 받기로 했다거나 막내가 받기로 했다거나 그래서 한 사람이 받게 된 경우는 헌법 위배 그러니까 위법이니까 위헌이니까 5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이제 지난번에 약속했던 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주장을 하면 한 사람만 나도 받아야 돼 하면서 전몰 군경 자녀수당을 지역 보훈지청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게 되니까 형님한테 주어진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무효가 되고 그럼 신청한 사람하고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막내가 신청을 했는데 막내하고 형님만 받게 되느냐? 자, 그게 아니고 형제들도 이제 자기 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형제가 5이다 하면은 20만 원씩 받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셨죠? 왜? 이 법이 헌법으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그동안에는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 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무효가 됐고 이제 새로 정해지는데 일단은 누구라도 형제 중 누구라도 하나만 신청하게 되면 그 형님이 받는 것은 무효고 전체 다 나눠서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당 지정 협의 효력이 모두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용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다면 국가용자를 부양한 아버지를 부양한 그 자녀가 만약에 셋째라면 셋째한테 다 몰아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혼 결정을 안 했어요. 일단은 아까 5 형제가 협의해서 준 거, 나이 많은 형님부터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일단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셋째면 셋째가 모두 다 받도록 혼자서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언젠가 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형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죠. 그러니까 뭐 언니는 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6.25때 돌아가신 그 전몰 군경 자녀 수당까지 이 언니가 다 받는다. 근데 나는 지금 겨우 파출부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잘 살면서도 한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언니가 양보를 해서 동생한테 주겠다고 하면 몰라도 좀 그렇게 사정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어린 바늘에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온 언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 유교 전몰 군경 자녀라면 만약에 이 자녀 수당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한 사람한테 몰아서 가면 본인이 스스로 의견 표현 없이 일단은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보훈지청에 이 신청을 하면은 이게 형님한테 가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이 이제 똑같이 나누어서 일단 받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이헌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위법은 당연히 헌법 그 결정에 따라서 당연히 일부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모님을 국가유공자를 혼자서 계속 모셨다. 다섯 형제 중에서 장남이 모신 게 아니고 셋째가 모셨다. 그러면 당연히 셋째가 받는 건 맞습니다. 몽땅 다.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무도 모신 분이 없어요. 형제가 국가영자를 모신 분이 없는데 그 국가영자를 모신 분이 없는데 형님이라고 해서 제일 그래도 부모님을 많이 모신 사람이 형님이다 해서 형님을 주면은 주어왔는데 그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너나 라는 헌법 그 재판소의 결정을 불합치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이 되면 가서 형님 거 받은 거 내가 좀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그냥 의사소통 없이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하면 보훈처에서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당신의 귀하의 가정에 지급되는 장남에게 지급되는 전몰 공경 자녀 수당은 장남에게 모든 간 혼자서 지금도 독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섯 형제에게 지분이 나누어집니다라고 보훈처에서 공문이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명 아셨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모를 모신 분,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국가유공자를 모신 분이 일단 전몰 군경 자녀수당,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자녀수당은 모신 분이 받는다 라고 첫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형님이 받는다.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도록 주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형님이 받는다. 이것도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다섯 명이 합의해서 그러면 이건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막내가 제일 못 산다. 막내한테 몰아주자 해서 막내한테 이제 몰아줘갖고 막내가 다 받는 돈.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말은 안 했지만 그 불만에 있는 사람은 가서 형제들하고 싸울 필요 없이 가서 보훈지청에 가서 내가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거 전몰 공경 자녀수당은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훈지청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각자 이거 공문을 다 보냅니다. 다섯 명에게.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형님 내가 받겠습니다. 아니면 뭐 막내가 지금 잘 살잖아요. 나를 주세요. 라고 다른 형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필요해야 부러움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냥 미안하지만 형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가서 신청을 하면은 보훈지청에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법이 이렇게 고쳐져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되었습니다. 라는 공문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교 전몰 공경 자녀들 중에서 수당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제 방송을 듣고 이제 좀 기다리시면 제가 이 확정이 되면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곧이라는 게 뭐 며칠 사이가 아니고 금년간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되면은
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방송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놔야 제가 또 정보를 주시면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구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걸 다음 시간에 미뤄진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용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게 없으면 못 받아요. 그 어떤 것을 준비해야 행정심판에서 인용받을 가능성이 큰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방송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